오늘은 농업수입 보장 페이지 148페이지에서 159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수입 보장 가입 대상 품목. 2.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산출. 3. 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수입 보장의 가격 산출 방법은 3회 때 기출문제 9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잠시 업무 방법에서 빠졌다가 새 이론서가 등장하면서 다시 등판했기 때문에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산출, 그 다음에 기초통계 기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암기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또는 손평리 2장을 검색하시면 그 안에서 다양한 자료와 저의 강의 안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농업수입 보장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강조하자면 별이 몇 개? 별이 5개입니다. 그만큼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럼 대상 품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포도 사서 고향 감마. 고향 가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죠. 자, 그래서 포도, 고구마, 양파, 양배추, 감자는 가을 감자입니다. 가을 감자. 그리고 마늘. 자, 포도 사서 고향 감마, 가슴이 콩닥콩닥. 자, 그러면 대상 품목은 끝났습니다. 자, 보장 방식은 수확량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익 감소를 보장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둘 다 보장을 해준다. 자, 그러면 1번 농업수입 보장 방식이란, 자, 농작물이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보장해 주고 수확량이 적어져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업수익 감소보험금 산출 시 가격은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중에서 낮은 걸 적용한다. 그래서 보시면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중 낮은 걸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험금을 산출할 때 실제 수입을 산출할 때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낮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2번에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결국은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서 낮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가을 감자는 병충해까지 이지만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 준다. 그런데 대상 품목을 보면 7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하락. 그리고 포도의 경우는 비가림 시설은 화재의 경우에는 특약가 없이 보상해 줍니다. 근데 비가림 시설이 보통 약관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에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기간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기가 그러니까. 자,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은 어떻게 한다? 마삼트리오, 맛있는 6종 마늘.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자, 마삼트리오는 일단 35% 그냥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마삼트리오 할 때는 재파종 보장 보험금 할 때 하시고, 판매 종료일은 마늘 재파종 보장은 10월 31일. 이제 여기는 10월 31일인데 또 앞에서 공부할 때는 판매 개시 연도가 있었으니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의 수확 감소 보장은 6월 말일까지. 이렇게 재정식 보장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재정식 보장인데 이정재는 양배추를 좋아해. 그리고 양구에 사는 양이원영 의원, 재정이 아닌 양배추 양쪽으로 나누시게. 자,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시면 앞에서 밭작물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양국에서는 양유원형 이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재정의하는 양배추를 양쪽으로 나누시게 해서 10월의 절반이니까 10월 15일, 그리고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경작불능 보장은 계약 체결 24시부터 종실, 콩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24시부터 종실 비대기 전. 종실 비대기라는 것은 콩의 꼬투리가 형성되기 전이 종실 비대기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 감자. 가을 감자는 파종 완료 24시, 그리고 파종일이 경과한다면 계약 체결 24시인데, 봄의 갑바에서 봄 감자와 가을 감자는 보장 개시일이 파종 완료일 24시. 그러나 고냉지 감자는 계약 체결일 24시.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은 수확 개시 시점. 감자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양배추 경작불능 보장 앞에서 똑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고요. 다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제로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농업수익 감소 보장입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보장해 주는 게 가격 하락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하락할 때 보장 종료는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그리고 여기에서 보장 개시일은 똑같이 앞에서 했던 부분과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보통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준 가격과 수확 가격이 있을 때 처음에 보험 가입 가격은 정해놓은 기준 가격. 그래서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래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 1,000원 단위 절사. 그래서 10,000원 단위까지 몇만 원 이렇게 끝난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보험금을 계산할 때 보험 가입 금액에 1,000원 단위 절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오답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1,000원 단위 절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보험금인데요. 보험금에 대해서 포도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보통 약관으로 자, 포도 비가림 시설 확인합니다. 자, 포도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수익 감소 보장에서는 피해율이 수확 감소 보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율이 평수 미평이지만 여기에서 피해율은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을 기준 수입으로 나누어 준다. 자, 피해율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고,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이 과목에서 문제를 풀 때 나오겠지만, 1과목은 아마 이런 게 주어지지만 2과목에서는 직접 풀어야 되니까 2권에서는 1권에서는 주어지만 2권에서는 직접 풀어야 됩니다.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그러니까 실제로 보상 감수량도 실제로는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다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낮은 가격. 자, 보험 가입 금액 할 때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낮은 가격으로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수입 보장 감소 보장일 때 포도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금 계산 방식이지만 실제 피해율하고 피해율 공식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도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가림 시설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과 보험 가입 금액 중 작은 금액. 그리고 저희가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몇 퍼센트? 10%. 손해액의 10%인데 최소 자기 부담금과 최대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30만원과 100만원 사이다. 그러나 피복제 비닐의 단독 사고일 때는 자기 부담금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그리고 화재 손해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특약이 들었을 때입니다. 특약으로 화재로 인하여 비가림 시설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는 보통 약관이지만 화재는 특별 약관이다. 특약이 가입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눈이 설명했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이 5%다.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자기부담 비율은 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감소 추가 보장은 포도 복숭아에 적용되는 건데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자, 여기서 피해율이 수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에다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줬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업무 방법서와 동일하다. 그래서 수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고요. 원래 미보상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값에다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한 값을 평년 수확으로 나눈 게 피해율이었는데 그 여기서 병충해 감수량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혼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확 감소 추가 보장 부분의 피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의 보험금 계산입니다. 재파종 보험금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마삼트리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출연 피해율. 표준출연 피해율은 10알당 3만 주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나야 되는데 적은 경우, 그리고 다시 10알에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출연 피해율은 3만 주에서 출연주 수를 뺀 값에다가 3만 주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자, 재정식 보장은 이정제 됐습니다. 20%. 그리고 반드시 조건이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재정식 보장,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이정제 20% 곱하기 면적 비율. 면적 비율은 피해 면적에서 보험가입 면적을 나눠주는 것. 자, 경작 불능 보장. 저희가 지금 농업 수입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기 때문에 농업 수입 보장의 자기 부담 비율은 20%, 30%, 40%. 그래서 농업 수입 보장의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은 20%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작 불능 보험 가입 금액 일정 비율인데 20%부터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의 40%, 보험 가입 금액의 35%, 보험 가입 금액의 30%, 자기 부담 비율에서 20%, 30%, 40% 따라서 된다.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의 일정 비율은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값을 2로 나누어서 소점이하는 없앤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은 식물세 피율이 어떻게 된다? 65% 이상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65% 이상이고 뭐다?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농지의 계약은 원래부터 없어. 손해보상원이 생긴 때부터 소멸한다. 자, 그거 공부했습니다. 안 되신 분은, 기억이 안 되신 분은 다시 돌아가셔서 밭작물을 무한리필. 저희 강의는 무한반복이 됩니다. 무한리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수입 감소보장 계약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피해율은 기준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값을 기준수입으로 나누어 준다. 자, 여기까지. 자, 이 부분, 지금까지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암기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거기에 암기 팁을 그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는 피해율,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은 수익 감소 보장에서 자기부담 비율 20%, 30%, 40%. 그래서 수익 감소 보장에서 자기부담 비율은, 최소 자기부담 비율은 20%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런 부분이 세후 감소보장의 자기부담 비율을 뭐 최소 자기부담 비율 적용해라. 그럼 뭐 10%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20%다. 자, 다음은 가격 조항. 가격 조항이 지금 별표 5개, 별이 5개. 이 가격 조항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암기 팁을 지금부터 손평이 이장이 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억지일 수 있지만 기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걸 마음껏 활용하셔서 바꿔도 됩니다. 자, 먼저 콩을 보겠습니다. 콩은 이제 먼저 콩부터 자세히 보면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산출인데, 자, 콩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이 콩의 용도와 품종에 따라서 장두부, 밥민용, 나물용으로 구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야, 2장 밥 밑에 깔아, 2장 밥 밑에 둬. 그래서 2장 두부, 장류용, 밥밑, 밥민용, 놔둬라, 나물용.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밥 밑에 놔둬, 2장만 밥 밑에 놔둬. 자, 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양파나 양배추는 가락 도매 시장으로 갑니다. 가락 도매 시장. 거기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쌀보리, 그러니까 미국 맹류죠. 그 밖에 곡류 뭐 콩, 조, 기장쌀 이런 것은 다 통틀어서 쌀하고 맹류하고 기타 곡류, 콩 등을 포함한 것들을 우리가 양곡이다. 그래서 콩은 어디로 간다? 양곡 도매시장. 양파나 양배추 같은 거는 어디로 간다? 가락 도매시장. 자, 그리고 두부는 무슨 색이다? 두부는 무슨 색? 흰색. 그래서 서울 양곡 도매시장의 백태 가격. 자, 하얀 콩, 백태. 우리가 백태 낀다고 그러죠? 백태! 혀에 백태가 띄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장류와 두부용은 서울 양곡 도매시장의 백태 가격. 자, 그 다음 반민용은 반 밑에다 하니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타겠죠. 타면 무슨 색이 된다? 검정색이 된다. 그래서 서리태. 우리가 흔히 서리태를 쥐누리 콩, 약콩, 검정색, 그 다음에 흑태. 그래서 서울 양곡 도매시장의 서리태 가격, 서울 양곡 도매시장의 흑태 가격. 반민용은 두 개가 나뉩니다. 그리고 나물용은 여러분 그 이효리 아시죠? 이효리가 제주 속일댁인데 지금 제주 살이 하다가 지금 남편 이상순과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처음에 콩을 키웠죠. 콩.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나물용 콩이 있다. 이걸 확실히 해줍니다. 나물용 콩. 그러면 수학여도 제주도의 속일댁이 남편과 서울로 올라갔어요. 뭘 가지고? 젓가락 2벌을 가지고. 그래서 11자. 그래서 수학년도 11월 1일부터 1. 자, 젓가락 4개 가지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다음에 익년 1월 31일까지 수학년도. 수학년도 됐죠? 젓가락 2벌. 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장류 두부용, 반민용은 서울 양곡 도매시장인데 나물용은 제주도 지역농업의 평균 수매가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서울 양곡 도매시장 서울까지 가려면 운송비 등 기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이 가격에 운송 비용이나 유통 비용이 포함되어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순수 가격은 서울로 가면 그 비용을 빼주기 위해서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중품과 상품을 나눕니다. 그러나 지역은 수치 가격이 없어요. 왜? 서울로 안 가기 때문에 운송비가 없어요. 그리고 중품 상품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로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로 갈 때 서울이 있다. 뭐 양곡 도매시장이 있다. 서울 가락 도매시장이 있다. 그러면 일단 기준 가격을 계산할 때 평균 가격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한다. 그 지역은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중품과 상품이 없다. 자, 콩과 마늘은 콩 중에 나물용하고 마늘은 다 지역 농협입니다. 따라서 농가 수치 비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역이기 때문에 중품과 상품 구분이 없다. 자, 그럼 농가 수치 가격이 뭐냐? 농가 수치 가격은 도매 시장 가격에서 유통 비용 등을 차감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농가 수치 비율은 농가 수치 가격을 도매 시장 가격으로 나눠준 게 농가 수치 비율입니다. 보통 과일은 농가 수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뭐 80, 뭐 포도 같은 경우는 뭐 80. 그래서 과일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공유는.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는 뭐 35%, 40%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자, 그럼 농가 수치 비율은 뭐냐? 이건 지금 부록에 용어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도매 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차감한 농가 수치 가격이 차지한 비율이다 보니까 이 말은 결국 농가 수치 가격을 도매 시장 가격으로 나눠준다. 이 말을 농가 수치 비율을 밑에 이 말을 어렵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자, 기준 가격 결정에 먼저 영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올림픽 평균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록에 용어의 설명이 있습니다. 연도별 평균 가격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남은 가격대 산수평균.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5개가 있으면 최대값 빼고 최소값 빼고 나머지 3개를 더해서 나눠 3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체조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체조나 다이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올림픽 평균 가격이다, 평균이다,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류 및 두부용과 반민용은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양국 도매 시장의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을 보험가입 직전 5년, 그러니까 보험가입 직전 연도 22년에 들었으면 21년, 22년, 아니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을 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농가 수치비를 곱하는데 그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나머지 3개의 평균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는데 평균 가격 상정 시 중품과 상품 중 어느 하나 자료가 없으면 있는 자료 갖고 한다. 그러니까 중품하고 상품은 중품 가격이 없다. 그럼 상품 가격 하나 가지고 한다. 그리고 양국 도매 시장에 가격이 없으면 갑자기 그 상품이 전혀 들어오지 않거나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러면 전국 지역농협의 평균 수매 가격을 활용한다. 그리고 연도별 평균 가격은 매일별 가격을 더해서 그걸 평균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물용은 어디다? 지역농협. 지역농협이기 때문에 중품과 상품도 없고 단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뭣도 넣지 않는다. 농가 수치 비율도 곱하지 않고 바로 평균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매량과 수매액을 다 합산해서 수매금의 합계를 양으로 나눠주면 키로당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선정을 합니다. 자, 수확기 가격 산출은 수확년도에 그러니까 22년에 수확했거든요. 22년에 하면 중품과 상품 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합니다. 왜? 서울서 한 거니까. 그러나 나물용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수치 비율도 없고 그냥 중품 상품도 없고 그냥 평균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합은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2개 이상의 용도의 콩이 식재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기준가격과 수확가격 낼 때 해당 용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을 산출한다. 이건 누구만 그러냐? 콩고물을 생각해요. 콩고물은 콩하고 고구마. 콩하고 고구마는 용도나 품종에 따라서 심어졌으면 면적이 따뜻하셨으면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가중평균 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한번 보실까요? 얘 보시고 파란색으로 된 것 보시겠습니다. 두부용 100태의 기준가격이 킬로그램당 6,500원이에요. 지역 면적은 6,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총 10,000제곱미터 중에 6,000제곱미터는 부부형 벡터고 4,000제곱미터는 반민용 서리태예요. 근데 기준가격이 7,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재배 면적이 6대 4잖아요. 그러니까 6,500 곱하기 6,000을 한 값에다가 7,000에다가 4,000을 한 값을 더해서 만으로 나눠주다. 이게 6대 4로 해서 6을 곱하고 4를 곱해서 전체가 10이니까 10으로 나눠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6,000제곱미터를 6, 재배면적 4,000제곱미터를 4, 6대 4 해서 가격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그 면적 두 개를 더한 면적에다가 그 면적의 총합 뭐 10이면 10으로 나눠주면 그 값이 된다. 그래서 결국 6,700원. 이해되시죠? 안 되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왜 6대 4로 했을까? 아니, 그냥 계산이 복잡하니까 6,000을 안 하고 6, 4,000을 안 하고 4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품종이 뭐에 따라서 숙기에 따라서 조생종하고 중만생종으로 나옵니다. 양파도 똑같지? 양파는 이제 채소니까 어디로 간다? 가락시장으로 간다. 가락도매시장으로. 가락도 역시 서울로 가니까 농가수치비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서울로 갔으니까 중품 상품이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나이든 숙기. 자, 여기 보십시오. 나이든 숙기 양파 결혼을 위해서 양가. 자, 가락동 도매시장에 양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 4월 달부터 며칠 동안? 한 달 10일 동안. 그런데 양가 조사를 그냥 하면 중매쟁이한테도 식스팩이 생기도록 한 달 10일 동안 시켰네. 그러니까 양가 가락동 나이가 든 숙기가, 그러니까 나이가 됐던 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생종, 중만생종, 그리고 가락 도매시장에 가서 조사를 한 달 10일간, 4월부터 한 달 10일이니까 5월 10일까지. 그리고 중매쟁이한테 식스팩 6월부터 식스팩이 생기도록 또 한 달 10일 동안 시켰어요. 운동을. 그래서 6월 1일부터 7월 10일. 나이든 양파 결혼이에 양가조사 한 달 10일 하더니 중매쟁이에도 식스팩이 생기도록 한 달 10일 시키네. 그래서 조사 4월, 그리고 식스팩 6월 한 달 10일. 그래서 5월 20일, 7월 10일.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1번 보시면 기준가격 산출할 때 본가액 직전 5년 올림픽 값의 농가수출 비율로 곱하여 산출한다. 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로 열고 가입비용 또 포함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는 직전 연도에 보험을 가입해서 다음 해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는 21년에 보험에 가입해서 22년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가 아니라 가입 연도도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에 수확을 하겠지만 직전 연도, 가입 직전 연도니까 21년부터 올림픽 평값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입 연도를 포함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 가가, 마포, 이양이가, 가가, 마포의 이양이가, 그러니까 가입 연도 포함한 것이 마포, 마늘, 포도, 이양이가, 양이 두 개니까 양파, 양배추, 가가, 마포의 이양이가, 가가, 마포, 이양이가 됐죠? 가입 가격을 포함해서 마늘, 양파, 마늘, 포도, 이양이니까 양파, 양배추. 자, 2번 연도별 평균 가격은 앞하고 똑같고요. 수확기 가격 산출은 중품 상품의 평균 가격에다가, 왜냐하면 올림픽 평균을 안 해준 것은 수확기 가격은 1년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준다. 자, 그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고구마 보겠습니다. 고구마 아까 콩고물 있었죠. 콩고물이 뭐였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콩고물은 하나 농지에 2개 이상 품종을 심어서 비율이 나왔으면 비율대로 계산한다. 그 부분이 고구마에도 있을 겁니다. 콩고물이라서. 자, 그리고 자, 고구마 어떻게 합니까? 가락 도매시장 가네요. 그러면 뭐가 있다? 중품 상품 나오겠죠. 그리고 농가 수치비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가을 감자하고 연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밤 호박 고구마는 가락 도매시장에서 팔고요. 그래서 8월부터 9월
통기 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 밤 호박 고구마는 가락 도매시장에서 팔고요. 가을 감자는 가락 도매시장에서 겨울 첫 2달 동안 손도 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 그러니까 첫 2달 동안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은 언제? 겨울 시작은 12월, 1월, 2월이 겨울이니까 12월, 1월 2달 동안, 겨울 2달 동안, 첫 겨울 2달 동안이니까 12월 1일부터 1월 30일. 손도 대지 마. 그래서 가을 감자는 품종이 대지 마. 자, 보시겠습니다. 자, 고구마는 호박 고구마, 방 고구마, 가락 도매시장. 자, 방 고구마, 호박 고구마는 가락 도매시장에서 팔고요. 8월 1일부터 9월 31일. 자, 나왔습니다. 다음, 기준가격 산출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중품 상품 나왔을 거고 5년 올림픽 평균 가격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 곱해줍니다. 자, 서울이에요. 서울. 가락 도매시장 서울입니다. 자, 수확기 가격은 역시나 서울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중품 상품이나 농가 수치 비율. 자, 그리고 2번 수확기 가격 산출이 2번 보시죠. 면적 비율에 따라 가중 산출한다. 면적 비율에 따라 가중 산출한 것은 두 개. 콩고물, 콩, 고구마. 해결됐습니다. 자, 가을 감자는 가락 도매시장에서 겨울 첫 2달 동안 손도 대지 마. 그래서 어떤 품종? 대지마 품종입니다. 가을 감자 대지마 품종. 가락 도매시장. 자, 겨울 첫 2달 동안이니까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서울이니까 중품, 상품, 5년 평균 가격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서울이면 중품 상품, 그리고 농가 수치 비율. 자, 수확기가 역시나 서울 가락 도매시장이 되니까 수확기 가격도 중품 상품 평균 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 자, 다음 마늘입니다. 마늘은 별이 2개. 사단장이에요. 왜? 마늘은 지역에서만 합니다. 마늘은 어디에서? 지역에서. 자, 마늘은 품종에 따라서 난지형하고 한지형 나옵니다. 난지형은 대서정하고 남도종입니다. 남도종은 조기파종 부보장 특약에 남도종이 있죠. 남도종. 죄송합니다. 조기파종. 그 남도종은 조기파종 보장일 때 남도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역의 남도종. 그래서 난지형은 대서종하고 남도종. 한지형은 의성마늘이에요. 의성마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대서종하고 남도종인데, 자, 난지형은 대서종하고 남도종 나누고 한지형은 의성마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는지 팁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대창은 소대창 있잖아요. 대창은 쌀뜨물에서 7, 8분 동안 담궈야 된대요. 그래야 맛이 쫀득쫀득해지고 안에 있는 불순물도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창은 쌀뜨물에 7, 8분 담가야 돼요. 그래서 7, 8분이니까 7월, 8월.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 기초통계기간. 그럼 기초통계 어디서 하냐? 대창, 경상남도 창녕군의 농협공판장이다. 그래서 경상남도, 경남 창녕군 농협공판장. 그래서 대창은 쌀뜨물에 7, 8월 담가요. 7, 8분 담가요. 됐습니다. 자, 남도종은 남도지역이니까 전라남도하고 제주도를 보시겠습니다. 따뜻한 지역. 남도, 전남, 제주. 전남, 제주에서 전라남도하고 제주에서 마늘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남도종은 전남 지역하고 제주도 지역에 나와야 되는데 육전, 전라남도는 맛집 중에 육전이 있어요. 육전. 그러니까 고기로 전을 지는 거죠. 육전. 그래서 전남은 육전. 6월 1일부터 7월 31일. 제주에 아주 유명한 장어집이 있어요. 그 장어집이 뭐냐 그러면 5월 수산장어집이에요. 그래서 제주는 5월 1일부터 6월 31일. 그래서 남도종은 전남하고 제주하고 할 때 육전 5월 수산장어집.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 제주도 지역 농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지영은 의성이에요, 의성. 그러니까 의성군 지역농협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농협인데 여기에 한지영은 의성마늘인데 의성군하고 칠곡이 있어요. 칠곡. 그러니까 경북에는 의성군하고 칠곡군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구미시하고 군위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구미시하고 구미군 두 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의성은 한지영인 경북 의성마늘에서 7월부터 두 달이니까 7월 1일부터 8월 30일 의성군과 칠곡군은 두 개의 도시가 있다. 자,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품 상품이 있다? 없다. 농가 수치 비율? 없다. 그래서 단지 5년 올림픽 가격 평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가 마포의 이양이가 그래서 가입년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한 게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수학기 가격은 뭐 중품 상품 없죠. 지역이니까. 그리고 농가 수치 비율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년도의 평균값. 자, 다음 양배추 보시겠습니다. 양배추도 가락 도매시장으로 가요. 가락 도매시장으로 가니까 당연히 중품 상품이 있고 농가 수치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배추는 양이원형 의원 했죠.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3월 31일.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품 상품 가격에 5년 올림픽인데 가포잖아요. 가가 마포의 이양이가 그래서 가입 연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농가 수치 비율. 왜? 서울로 가니까. 그러니까 수학기 가격도 마찬가지로 가락 도매시장이니까 중품 상품 평균 가격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한다. 자, 다음 포도입니다. 포도는 품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그 보험에 가입한 포도 품종과 시설 재배 여부에 따라서 산출하는데 캠베럴리가 있고 거봉이 있고 MBA 있고 델라웨어가 있습니다. 캠베럴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보는 포도. 샤인머스켓 나오기 전에 그냥 매장에 깔렸던 그 자주색 포도면 되고 거봉은 알이 굵은 거, 씨알이 굵은 거 있었고 MBA는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걸 그냥 머루포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머루포도. 그리고 델라웨어는 좀 이렇게 씨가 없는 그런 포도인데요. 조금 연한 자주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베럴리는 시설과 노지가 있고 거봉도 시설과 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루포도는 자 머루는 어디서 살아요? 산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머루포도는 MBA는 노지 그리고 델라웨어는 시설 재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씨가 없어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MBA는 머루포도고 노지다. 델라웨어는 시설이다. 그래서 시설은 빨리 생산이 되고 노지는 늦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암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설과 먼저 캠베럴리와 거봉을 구분할 텐데 이것도 가락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가락 도매시장으로 가니까 당연히 뭐다? 5년 올림픽 평균 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입니다. 그러나 가가 마포의 이양이가 그러니까 가입년도 포함시켜야죠. 자, 시설은 제가 어떤 소설책에서 봤는데 6시를 넘어 노고를 이끌고 일을 한다. 뭐 거기서 나와요. 6시를.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6월 달에는 시설, 노구. 늙은 몸에. 그러니까 노구. 그러니까 노인의 신체니까 노는 노지의 9월. 그래서 6시를. 시설은 6월. 노지는 9월. 두 달씩이죠. 6월 1일부터 7월 30일 시설. 노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 그래서 거봉이나 캠베럴리는 똑같습니다. 다음. 자, MBA는 제가 무슨 포도라 했죠? 머루포도. 그리고 노지라 했으니까 뭐다? 늦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노지는 9월이잖아요. 그래서 MBA는 머루포도니까.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 MBA, 그 머루를 또 사투리로 몰구라고 합니다. 몰구. 그게 이제 9월인데. 그래서 몰구 9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델라웨어는 자, 날짜가 5월 20일부터 7월 20일이에요. 아,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델라웨어는 어디에 있냐면 오하이오주에 있어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중부 도시인데요. 제가 오하이오주에서 저희 배필을 만났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부부의 날이었어요. 그 만난 날이. 우리가 부부의 날은 언제다? 5월에 둘이서 한 몸이 되는 날. 그래서 5월 22일 부부의 날. 그러니까 델라웨어는 제 배필을 천생 배필을 어디서 만났다? 델라웨어에서, 미국의 델라웨어에서 부부의 날 만나가지고 2달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5월 21일부터 7월 20일. 그러니까 부부의 날로부터 2달 됐습니다. 오하이오 부부의 날 5월 21일. 자, 기준 가격은 올림픽 평균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 당연히 가락 도미시니까 중품과 상품이 있겠죠. 그 수확기 가격은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 자, 그 포도만 지금 있는데 포도도 여기만 델라웨어나 거봉이나 그 다음에 뭐 캠베럴리나 이런 거 외에 세단이나 다노레드 등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 구분 이외의 품종은 가격 구분에 따라 산출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 그러니까 세단이다. 그러면 뭐 노지가 예를 들어서 키로당 3,000원이었다. 거봉 노지가. 그러면 이게 제일 낮았어요. 그러면 그걸 적용한다는 걸 지금 여기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여가는 지금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농업수입 감소보장, 수확량 추가보장에서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PL 곱하기 10%다. 그리고 포도에서는 농작물 부보장 특별약관이 있고 비가림시설 부보장 특별약관이 있는데 이걸 가입하면 보장한 손해를 입어도 농작물을 보장해주지 않고 비가림시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손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그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의 상품들의 기초 가격, 산출 방법과 여러분께 기초 통계 그리고 기초 통계 기간에 대해서 약간은 다소 억지지만 많은 팁을 드렸습니다. 이 팁을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마음껏 활용해서 시험장에서 확실히 언제든 기억나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 3회 기출문제를 풀고 그리고 예상 문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암기 팁을 활용이 정말 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